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감사부가 노조조합원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과잉 감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과도한 감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는데 IBS 감사부는 적합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라텍스 매트리스에서 또다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가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이 어려운 만큼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 방법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최근에는 담배 핀자리에 남은 화학물질에 의한 3차 흡연이 사람 세포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이 어려운 녹내장은 실명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안과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녹내장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녹내장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은 기초과학연구원 IBS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어제 보도에서 IBS 감사부가 CCTV 관련 내부 비리 제보자를 오히려 협박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반해 노조조합원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잉이라고 싶을 정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IBS 감사부의 두 얼굴, 이성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IBS 부설 수리과학연구소에서 수학 관련 행사를 주관했던 연구원 A씨. 특정 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투서가 접수되면서 1월부터 5월까지 IBS 특별감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씨는 감사부가 투서 내용을 기정사실로 단정짓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서자가 다시 IBS를 가가지고 너네 쪽에서 정보가 샜으니 이 수사를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다 신고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잡아서 족쳐라 이렇게 돼서 크게 사건이 커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감사를 받은 A씨는 결국 정신불안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중징계 처분이 나왔고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미리 정보를 다 주고 각종 제안서나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 특정 업체에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사실 몰래 뒤로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몰래 뒤로 그런 제안서를 준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수리원 노조는 A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과잉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의 비리를 제보했던 B씨도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지만 공익 제보자로 분류돼 감사가 보류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노조 측은 B씨가 비노조원이라서 사실상 IBS 감사부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감사 기간이 턱없이 이게 일상적인 사항들에 비해서 길거나 과도하다는 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제보건들을 처리하는 감사부의 태도를 봤을 때 저희는 이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감사라고 밖에. 이에 대해 IBS 감사부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리원 노조는 이 건 이외에도 노조원에 대한 과잉 감사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연구원에게 정신적 질환 등을 유발한 IBS 감사부서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렇게 기초과학연구원 IBS에서 부당한 감사가 있었다는 YTN 사이언스의 보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처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IBS 실험실 내 CCTV 설치 건과 관련해서 IBS 감사부가 사건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있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는 노조연구원에 대한 과잉 감사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학 모델을 이용해 수면장애 치료제가 개인마다 효과가 다른 이유를 규명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재경, 제약사 화이자 장청 공동연구팀은 수리 모델링을 활용해 수면장애 치료제의 개인별 약효 차이는 수면 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단백질인 PER2의 양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중 언제 약물을 투약하느냐에 따라 약효가 바뀐다는 점을 이용해 환자마다 적절한 투약 시간을 찾아 최적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시간요법을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분자시스템 생물학 7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요즘 간편해서 인기가 있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가 성능과 소음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지 등을 닦기에는 좋지만 찌든 때를 없애려면 20번 넘게 왕복해야 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신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10만 원대에 판매되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 몸을 숙여 손걸레질 할 필요 없고 선이 없는 만큼 이동이 쉬워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에 따라 직사각형의 패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왕복식과 원형 패드가 360도 도는 회전식으로 나뉘고 부가 기능도 다양합니다. 물통이 들어가서 물 분사도 함께 되는 물걸레 청소기, 그리고 진공 청소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물걸레 청소기, 마지막으로 유선으로 스팀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바닥의 오염원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로 따져본 청소 성능에서 제품마다 차이가 났습니다. 커피와 수성펜 등 약한 오염 물질 제거 성능은 모두 우수했지만 찌든 때를 닦아내는 실험에서는 3개 제품이 평균 22회 왕복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직사각형 패드를 쓴 왕복식 제품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한 번 충전해서 사용 가능한 시간은 왕복식이 원형 패드 회전식보다 최대 3.5배 길었습니다. 왕복식 제품은 회전식 제품에 비해서 사용 시간이 긴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소음이 상대적으로 컸고 찌드는 오염원 정도에서는 그 청소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사각형 패드는 구성 모서리까지 닿는다는 장점 등이 있는 만큼 사용 환경에 따라 제품의 특징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은 모든 제품이 안전성과 배터리 내구성에서는 이상이 없다며 자세한 결과는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수분 이내의 도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특정 구간의 과거 평균 이동 속도와 주변 도로의 정체 상황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평균 시간당 4km 내 오차로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예측된 도로 상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시스템도 구현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울산교통방송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내비게이션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주와 대전, 부산 등 다른 지자체 교통방송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라텍스 매트리스가 또 발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식회사 잠입현안 라텍스 제품 가운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발견돼 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잠입현안 라텍스 제품 138개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표시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 사용하면 연간 비폭 설량이 각각 1.24mSv, 4.85mSv로 기준치인 1mSv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라돈 측정 서비스를 진행한 뒤 빠르게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최근 들어 수소에너지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설비와 수소충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투자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상하이시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를 설치하고 2만 대 이상의 수소차를 생산할 예정이며 후베이성 우한시는 오는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개와 수소차 3,000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중국 자동차 업체 창청이 수소에너지와 수소차 개발에 10억 위안, 우리 돈 1,7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자동차 업체들도 수소차 개발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최근 담배에 관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흡연자들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눈살이 찌푸려지고 피해가게 좀 되죠. 불편하더라고요. 예. 네. 네, 이런 논쟁은 우리나라의 일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근 스웨덴에서 새로운 흡연 금지법이 발효됐습니다. 네. 이 역사 내 플랫폼이나 버스 정류장 또는 이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 등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 향후 6년 이내에 나라 전체의 완전한 금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라고는 하는데요.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흡연자분들은 담배 피울 공간이 없다라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지만 공공장소에서만큼은 금연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간접 흡연이 그만큼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간접 흡연, 그러니까 2차 연기에 의한 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예. 잘 알려졌죠. 그런데 꼭 옆에서 흡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요. 이 담배 연기에 노출된 적이 있는 옷 곁에 머무르면은 이 담배를 핀 적이 없어도 혈액 속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3차 흡연이라고 합니다. 네. 3차 흡연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요. 뭘 말하는 건가요? 네, 3차 흡연이라고 하면은 흡연하고 난 자리에 남아있는 화학 물질로 인해서 담배를 핀 것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건데요. 예. 네, 옷이나 머리카락, 커튼 등에 묻은 유해 물질이 몸에 흡수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3차 흡연 물질이 사람 세포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웠던 자리에 머무르는 일만으로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3차 흡연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담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3차 흡연이 나쁘다는 게 동물 실험에서는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유전자에서 이 주는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알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건강한 사람 4명의 코 속에 상피세포를 얻어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포를 3시간 동안 3차 흡연 물질에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RNA,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추출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산화 스트레스나 세포 생존과 관련된 유전자 389개 돌연변이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가운데 382개는 유전자가 과발현됐다고 하고요. 또 7개는 발현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이뿐만이 아닌데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소기관이 있습니다. 세포가 살아 숨쉴 수 있게 해주는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소기관인데요. 예. 연구에 따르면요, 이 3차 흡연 물질이 미토콘드리아를 방해해서 결국 세포 사멸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3차 흡연 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만들고 세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근데 이게 3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3차 흡연 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이 암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피한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 3차 흡연 물질까지 피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흡연하고 난 자리에 남아있는 물질이 악영향을 주는 게 밝혀진 만큼 이 흡연 구역을 만들고 또 그 외에서는 이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흡연자이시기 때문에 늘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시는데 이처럼 가족 구성원이 흡연자일 경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다고 해도 이 가족들이 3차 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심혈관 질환은 이 암이나 뇌혈관 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예. 고혈압이나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부정맥 등이 심혈관 질환에 해당을 하죠. 이런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은 평소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유전적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심혈관 질환 사망률에 이 소득의 영향도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소득에 영향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돈을 잘 벌고 못 버는 그 소득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은 심혈관 질환 이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팀은 건강한 국민 17만여 명을 이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대상자를 2002년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네, 10년간 이들의 생존율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상위 소득층 사망자는 3.6%, 그리고 중위 소득층은 3.8%, 하위 소득자는 이 5.5%였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만 사망한 비율을 봤을 때도요, 이 상위 소득층은 0.7% 사망했다고 하고요, 중위는 0.8%, 그리고 하위 소득층은 0.2%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전부 다 이 상위 소득층이 중하위 소득층보다 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수입이 많을수록 건강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10년간의 조사면은 그 안에 소득 수준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소득이 낮았던 사람이 나중에 소득이 많아졌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연구팀에 따르면요, 예. 이 상위 소득층은 수입 변동이 있어도 그렇게 사망률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위 소득층이 10년 동안 수입이 감소한 경우는요,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이 4%였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3%보다 약간만 높은 정도입니다. 네. 또 중위 소득층은요, 10년 동안 소득이 증가한 경우 이 사망률이 2%였는데요. 그 중위 소득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인 8%보다 훨씬 더 떨어진 것을 볼 수 그러네요. 있죠. 이게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9%로 사망률이 약간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특히 하위 소득층의 경우는요, 10년 동안 하위 소득에 머무르는 경우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13%였습니다. 예. 네.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4%까지 아주 낮게 사망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폭 줄었네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소득별로 사망률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연구팀은 분석을 했는데요. 이 하위 소득층은 흡연이나 운동 부족, 그러니까 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운동 이 빈도를 봤더니요, 상위 소득층일수록 운동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또 연구팀은 하위 소득층일수록 이런 고지혈증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의 치료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받지 못해서 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다는 게 연구팀의 추정입니다. 네. 실제 소득 불평등이 이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불평등까지 유발한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이 복지 정책이 복지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잖아요. 예. 네,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회 비용이 큰 만큼 이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복지 정책이 국민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치 40종을 분석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살균 식품인 김치는 부패 방지용 보존료와 붉은색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타르색소의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인공 감미료의 경우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국산 김치 40종을 조사한 결과 보존료와 타르색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인공 감미료 중 사카린 나트륨이 일부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입 김치류는 합성 보존료 9건, 타르색소 1건, 인공 감미료 1건 등 사용이 금지됐거나 기준치 이상의 식품 첨가물을 넣은 11건이 적발됐습니다. 내일은 11일 만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본 부근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 영남 해안 10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영남 내륙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대부분 그치겠고 장마 전선은 다시 일본 부근까지 남하해 장마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네, 장마철이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장마철이 지나면 병충해 발생도 잦아지는데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도 퍼지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장맛비에 잠긴 논밭과 비닐하우스, 매년 장마철마다 집중호우로 벼와 밭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고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에서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시설과 물골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수로 주변에 난 잡풀도 제거하고 모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도 막힌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배수로 작업을 안 하면은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막혀가지고 넘어가지고 논으로다가 들어가는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밭작물도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로 튼튼히 고정하고 끈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병해충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도 필수. 충북의 경우 아직 과수화선병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장맛비가 많이 내릴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수원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잘 관리하고 바람에 가지가 찢기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강풍이나 태풍 같은 피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일으켜 세워주고 뿌리가 이제 노출된 경우에는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축사등도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방제약을 살포해야 병충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 관리 대책을 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남해안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부터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경이 본격적인 방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민과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성 적조를 미리 관찰하고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와 함정에서 적조 현상이 발견되면 물 분사 장치를 이용해 양식장 유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플랑크톤이 증가해 바다가 붉어지는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바닷속 산소량이 부족해져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게 됩니다. 제주 해안가에 상어가 출현해 해수욕장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10여 분 동안 주변을 헤엄치다 사라졌는데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커다란 지느러미를 드러낸 물체가 헤엄치며 바다를 돌아다닙니다. 인근에서 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접근하지만 달아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접근한 서퍼는 곧바로 상어임을 알아챕니다. 상어 맞다. 빨라. 우와. 상어가 출현한 곳은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앞바다입니다. 낮 12시 반쯤 발견된 상어는 10여 분 동안 주변을 헤엄치다 사라졌습니다. 상어 출현 신고에 해수욕장은 입욕이 통제됐습니다. 당시 100여 명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신속하게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그 신고 상황을 받고 요원들이 현장 확인한 결과 상어가 출몰돼서 민간인 통제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상어는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 등지러미도 세워져 있고 꼬리 지느러미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봐가지고는 상어가 확신은 하네요. 근데 어떤 종인가는 정확히 이제 구분하기 어렵고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피서객이 본격적으로 찾을 제주바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어 출현으로 안전에 기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 검역 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검역 대책 기간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일 일주일 전인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5일간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에 인천국제공항에 현장 검역관을 6명 더 추가해 모두 19명을 배치하고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직위원회에도 검역관 1명을 파견해 참가국 선수들에게 사전 국경 검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녹내장은 실명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안과 질환인데요.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녹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과 이시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수정체 혼탁으로 눈동자가 하얗게 보이는 백내장과는 달리 이 녹내장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먼저 이제 눈으로 받아들인 빛의 신호를 뇌로 전달해 주는 게 눈 뒤쪽에 있는 시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시신경이 만성적으로 손상되는 질환이 바로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 시신경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녹내장이 발생한 시신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발생한 시신경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유난히 밝고 이 부분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정상 시신경과 가장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신경 손상이 생기면 이에 따른 시야 결손이 동반되게 되고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실명에 이르는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녹내장의 주요 발병 원인이 그러니까 안압, 안구 내부 일정한 압력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안압이 높을수록 그럼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안압이 이제 정상이면 녹내장이 아니고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녹내장이라는 병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녹내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발 개방각 녹내장 그리고 정상안압 녹내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은 정상이지만 시신경이 계속 손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시나 시신경 혈류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정상안압 녹내장의 비율이 약 8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이 100% 다 안압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안압에 따라서 녹내장의 유무를 판별할 수는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안압 때문에 저희가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압이 높지 않아도 시신경이 손상되는 이런 정상 안압 녹내장과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꽤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병하는 건가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근시나 시신경 혈류 이상 외에도 그 안압 변동 폭이 큰 경우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압 측정을 저희가 외래에서 하게 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래 진료가 낮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의 안압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정상인에서 하루 일과 중 안압 변동폭은 3에서 한 6mm 머큐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녹내장 환자 같은 경우는 이보다 변동폭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야간에 누워서 잘 때나 잘 때 자세나 아니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안압 상승폭이 더욱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에서 이런 야간 안압 상승이 더욱 크고 녹내장 손상 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 범위 내에서라도 외래 진료시마다 측정한 안압 수치의 변동이 큰 환자들은 추후 녹내장 손상의 진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녹내장의 그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가지 중에 정상 안압 녹내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이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 눈에는 이제 방수라는 투명한 액체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액체는 스펀지 형태의 조직인 섬유줄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수 배출 경로가 열려 있으면서 안압이 높은 경우를 저희가 흔히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정상 안압 녹내장도 개방각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 정상 안압 녹내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평균 안압의 정상 범위는 보통 10에서 21mm 머큐리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보다 이 정상 범위보다 더 안압이 높으면 저희가 이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배출 경로가 막혀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를 저희 이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수가 잘 배출되지 않는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급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잘 발병하나요? 네,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방각 녹내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지만 10에서 한 20% 정도로
약간 비교적 드물게 폐쇄각 녹내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급작스럽게 눈 뒤쪽의 후방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홍채가 각막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네. 앞에 물이 방수가 빠져나가는 정방각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압이 올라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눈 길이가 다른 분들에 비해 좀 짧은 분들, 특히 네. 이제 중년 여성에서 보다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외상이나 안군의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속발 녹내장, 그리고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선천성 녹내장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녹내장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럼 녹내장이 발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이제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안압 녹내장이 이제 무서운 이유는 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은 우연히 검진을 차원에서 병원을 갔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녹내장으로 인한 안구 손상이 중기에서 말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시력 저하나 시야가 좁아져 보이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서서히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 반해서 급성으로 안압이 오르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급격한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심한 안구통 그리고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와 함께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오심이나 구토 등이 나타나고 눈이 심하게 좀 충혈이 되면서 빛을 봤을 때는 주변에 이제 달물이 빛이 번져 보이는 그런 네.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녹내장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젊은 층의 경우 우연히 안과를 갔다가 녹내장 발병 사실을 아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에서 꽤 많이 나타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녹내장 환자의 약 17% 정도가 예. 40세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2년에 약 11만 4천 명에서 2017년에는 약 13만 4천 명으로 40세 미만 젊은 녹내장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하는 라식, 라섹과 같은 굴절 수술 상담을 받으러 내원하였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젊은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는 고령 환자와 다르게 근시 혹은 고도 근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시는 말 그대로 이제 가까이서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때 안경이나 렌즈를 껴야 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예. 그래서 근시 혹은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을 지지하는 구조물들의 두께가 더 얇고 힘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풍선을 저희가 불면 더 크게 불수록 풍선의 표면이 더 얇아지고 터지기 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따라서 근시가 있는 눈은 근시가 없는 눈보다 시신경 구조물이 약해서 시신경 쪽의 모양이 뒤틀리면서 녹내장성 손상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녹내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녹내장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시력이 안 좋아서 사실 지금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건데 네. 저도 안과에 가서 좀 검진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녹내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녹내장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재생이 되지가 않는데요. 따라서 이제 추후 진행을 늦춘다거나 아니면 막아주는 쪽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아직 검증된 치료법은 안약이나 레이저 그리고 수술 등으로 안압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고요. 초기 및 중기에는 꾸준히 녹내장 안약을 점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안약만으로 안압이 조절이 되지 않거나 녹내장 손상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수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생활 습관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예. 뭐 술, 담배는 멀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도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물구나무 서기, 뭐 플라잉 요가 아니면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몸의 압력이 올라가는 행동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생활 습관에서 주의할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녹내장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녹내장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정기적인 안과 검사만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녹내장 발생에 대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앞서 뭐 근시나 가족력에 있는 경우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분들 혹은 네. 안압이 높은 경우도 네. 이 녹내장 위험이 크다고 하니까요.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정기적인 검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순천한대학교 부천병원 안과 이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눈은 하루의 시작부터 잠들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신체기관이죠. 한 번 잃어버린 시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컴퓨터 스크린을 몇 시간씩 쳐다보는 것은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됩니다. 20-30분 정도 스크린에 집중했다면 20초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아보카도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요.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이나 야맹증 등에 좋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눈 건강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